3월 14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욱식 대표 그리고 전다현 인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진짜 안보 이제 팟캐스트로만 나갔었는데 오늘부터는 유튜브로 송출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캠코더를 가지고 우리 조민재 인턴이 열심히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제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 보려면은 유튜브에서 평화네트워크를 검색하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유튜브 프로그램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죠. 하이파이브도 있고 뭐 다터뷰? 네. 예. 다 털어버린다. 다터뷰. 예. 다양한 재판은. 예,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채원 씨가 우리 올리트리하고 같이 영어로 하는 것도 업로드가 됐나요? 지난주에 찍었는데 저희가 또 워낙 다양한 영상들을 편집하다 보니까는 아직 업로드가 늦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평화네트워크 유튜브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부터 다양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5년 3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해병대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김 후보자가 쇼를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했다고 합니다. 네, 쇼를 하고 있다. 물론 그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맥락이 보면 군복을 입고 쇼나 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진지해졌으면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글을 쓴 것 같은데 네.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민간인으로서 이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김현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되고 그 발표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로 조선일보가 사설과 여러 이제 기사를 통해서 김현철 후보자가 과거에 한 발언 쓴 글, 특히 이제 그 페이스북에 쓴 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도 그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을 거의 뭐 일부를 그대로 읊으면서 내정 지명을 철회해라라고 이렇게 또 정부에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하고 좀 그 과도한 발언이 몇 가지 보도가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김현철 후보자가 자신의 표현이 좀 지나친 감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과거 좀 자유로운 신분 일때 한 발언이만큼 그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사과의 뜻을 표명을 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만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김현철 후보자가 여러 발언을 했는데 그중 몇 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15년 7월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 정부의 무모한 결정과 민주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2018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네.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드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가 이게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로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부각을 네. 시키고 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정도까지 표현은 아니더라도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우리 국익, 특히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김현철 후보자의 얘기의 취지는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사드 배치 강행으로 인한 우리가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공만 딱 짜집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지 않았느냐. 조선일보 사설이 굉장히 좀 웃겼던 게 결과적으로 사드가 배치가 됐는데 지금 한 2년여 시간이 가까이 흘렀는데도 나라는 멀쩡하지 않냐. 그러니까 김현철 후보자는 전망도 모두 틀리고
그죠? 네. 또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냐? 대한민국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란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잠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어떤 사드 배치를 찬성했던 그런 어떤 매체나 사람들이 주로 했던 거는 사드는 중국과 무관하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뭐 중국이 보복을 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했었어요. 배치하기 전에는. 네. 근데 막상 이제 배치를 강행하고 나서 중국이 여러 가지 유무형, 특히 이제 경제 보복을 많이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 10월 달인가요? 한국은행이 그때 추정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국내 총생산이 한 0.4% 정도 줄어들 우려가 크다. 0.4%라고 한다면 그걸 액수로 따지면 한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좀 완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2017년 그 10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3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즉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3불 정책 입장을 밝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봉합됐잖아요. 그 이후로 좀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많이 풀린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런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 발언 하나,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이 한탄 어린 그 한마디만 이렇게 침수봉대해서 김현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 나라 앞일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통일부 장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거죠. 특히 본인 스스로 조선일보나 비롯한 여러 이제 매체들 또 사드 배치를 찬성했던 전문가들, 정치인들 상당수가 중국의 보복이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이제 보복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자숙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비난 강도를 높이면서 사드 찬성론자를 뭐 친중 사대주의자, 친북뿐만 아니라 친중 사대주의자를 몰아붙였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일체 볼 수 없고 네. 발언 하나 가지고 침송대하고 있는 이건 뭐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다른 발언 살펴볼까요? 네, 2018년 10월에는 대북 제재가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면서 제재를 유지한다면 북한이 미국을 의심할 거라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대북 제재의 부정적 영향,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한미 공조를 최우선해야 되는데 이게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격한 발언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마치 이제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비핵화